사람나라 63강 꿈의 대선 2 이재용 대 이재명. 이번 대선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재벌하고의 싸움이다. 그래서 재벌을 대표하는 이재용과 재벌을 반대하는 이재명의 싸움이 됐냐 안 됐냐, 이게 결정적이다. 이재용과 이재명 이외의 나머지 사람이 그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이재명 이외의 다른 사람, 문재인이든지 뭐 누구든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무조건 이재용의 압승이다. 그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다.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왜? 사실에 이 나라의 대통령 위에 존재가 누굽니까? 이재용. 황제가 있는데 무슨 대통령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 이재명 시장이 1월 23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곧바로 찾아간 곳이 이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 백혈병을 비롯한 직업병 피해자들의 농성장입니다. 이게 굉장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 싸움은 문재인과 나의 싸움이 아니야. 반기문과 나의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삼성과 이재명의 싸움, 이재용과 이재명의 싸움이다. 이걸 선언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진짜 권력 서열 1위가 누구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박관천이 한국의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고 3위가 박근혜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의 권력 서열 1위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2위는 저 시골에 가서 지금 언제 국난을 피해가지고 저 시골에 도망가 있어요. 3위는 탄핵을 당해가지고 지금 청와대 감옥에 갇혀 있고 곧 또 이제 이 진짜 감옥으로 가서 아마도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수도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무슨 권력 1, 2, 3위라. 아니다. 진짜 한번 보자. 누가 권력 1인지. 이걸 보려면요, 요번 이 소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보면은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가 누군지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번 일로 삼성이
삼성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이재용이 얻은 이익이 얼마냐? 얼마예요? 대충 2조 내지 3조 원의 이익을 봤다고 그럽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데 따른 이익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권을 확보했죠. 이거는 뭐 정말 몇 조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정도입니다. 추산하기도 뭐 거의 불가능할 만큼의 엄청난 규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이재용의 범죄 이득은 최소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이상입니다. 계산 잘하는 분이 뭐 그 이하가 될 것 같으면 계산 잘하는 분이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그런데 순실파 최순실이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그 직속이 박근혜고 그 다음에 한패당이 정유라 장시호인 이런 순실파가 챙긴 삼성으로부터 챙긴 돈이 얼마냐 하면 430억입니다. 자, 생각해보자 말이야. 이재용이는 10조를 벌었는데 이 사람들은 삼성한테 그 특혜를 다 갖다 바치고 고작 받은 게 430억이다. 누가 주범이냐? 아니, 돈 적게 먹는 주범도 있어요. 그런데 처벌받은 걸 보니까 범죄 이득이 430억 원밖에 안 되는 순실파는 완전 멸문지화를 당했죠. 그렇죠. 둘이 감옥 가고 정유라하고 장시호는 앞날이 안 보이죠. 그런데 범죄 이득이 10조 원을 넘는 이재용은 구속영장조차 기각돼 버립니다. 이게 뭐야 말이야. 이 사람 침해복거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대한민국 법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범죄를 재구성하고 이름도 다시 붙여야 된다. 이게 최순실 게이트도 아니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아니다. 사실은. 아니 10조 원 먹은 사람을 빼놔놓고 430억 원 먹은 사람을 그 중심에 세워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시 붙여본 게 이재용 돈나라 황제 게이트다. 이렇게 붙이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냐 싶습니다. 사건의 핵심은요, 처음에는 최순실이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이용해가지고 재벌한테 삥을 좀 뜯으려고 모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에도 접근했죠. 그런데 삼성과 이재용이 이걸 완전 역이용해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챙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건의 주범이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주범이 누구다? 최순실, 박근혜, 순실파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재용과 삼성이.
그래가지고 삼성과 이재용이 대통령 박근혜를 범죄 하수인으로 이용 정도가 아닙니다. 사용한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안 그러면 10조 대 430억 원을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 보면은 이재용 돈나라 황제 게이트의 주범은 당연히 이재용이죠. 그래서 이재용이 회사 돈 430억 원을 횡령해가지고 그 돈으로 순실이파에게 그 돈을 범죄 수행 자금으로 줘가지고 박근혜의 대통령직을 이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박근혜를 범죄 하수인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죄 이익이 지금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범죄 이득이 하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순실이파의 200배가 되는데 이 200배 되는 주범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종범인 순실이파는 범죄 이득이 430억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용의 0.05%에 불과합니다. 1%는 아니고 만분의 5밖에 안 됩니다. 불과한 하수 집단은 멸문지화를 당했다. 조폭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두목이 지가 범죄를 지시해가지고 부하가 범죄를 저지르고는 부하가 깜빵 가고 신세 조지는 그 꼬라지 그대로죠. 그렇죠. 대통령을 하수인으로 부리는 사람, 그게 이재명의 정체입니다. 이재용의 정체입니다. 그 대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3천억 내지 5천억 피해를 받습니다. 이래 볼 것 같으면은 한국의 권력 서열 1위가 누구냐? 그건 답은 나왔죠. 이재용, 2위는 최순실, 3위는 박근혜,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선 실세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선 실세는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돈 권력, 재벌 권력이 국가 권력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사태죠. 더구나 그거는요, 5년마다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돈 권력, 재벌 권력을 평생 권력이기 때문에 이 재벌 권력의 지배에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벌 황제가 더구나 삼성전자의 회장도 아니고 부회장인 한 회사의 부회장 아래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존재한다. 대통령 선거 뭐 때문에 해요? 이런 대통령 선거 하나만 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이보다 더 심각한 대한민국의 위기는 없습니다. 왜?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재벌왕국이고 돈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지금 한국에서는 천하무적입니다. 이 이재용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민주공화국도 대한민국도 성립 불가입니다. 존재 불가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이재용을 제압할 수 있냐? 이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돈나라 황제 이재용의 범죄는요, 지금 멋대로예요. 그리고 정부와 언론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돈 앞에 전부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박영선 의원이 국감에서 얘기한 겁니다. 전두환 정권이 총을 들고 국민 자산 갈취했는데 이것은 총만 안 들었지 더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전두환이가 고작 갈취했는 게 얼마입니까? 막 온갖 거 다 합해봐야 1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단박에 요 것만 해도 2, 3조가 넘잖아요. 2, 3조잖아요. 합병 요건만 해도. 그래서 박영선이 쭉 이제 그 추적을 해가지고 이재용 3남매가 약 15조 원의 재산을 상속받고도 지금까지 증여세 상속세는 이재용 부회장이 16억 원을 납부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재산세 내봤거든요. 되게 억울해요. 사실 좀. 나 같은 경우는. 근데 여튼 15조 원에 16억 원 같으면 이게 10,000분의 1 낸 겁니다. 재산세가 그죠? 5억 이상은 50%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나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데도 심지어 상당수의 언론도 광고 카르텔에 묶여 침묵하고 있다. 삼성 광고 따내려고. 참 슬픈 나라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날마다 깔 수 있어도 그죠? 이재용은요 1년에 한 번도 못 가요. 왜? 돈줄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언제는 매질은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돈줄을 끊어버리면 뭐 갈 데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은 50% 상속세 내야 한다. 결국 서민들은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재벌들은 내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공평한 과세와 재벌에 대한 특혜가 없어져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뭐 출산율 증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돈 퍼붓는 거 보면 수십 조씩 퍼봐요. 성과는 하나도 못 냅니다. 그건 누가 다 처먹느냐? 아, 내가 정말 처먹는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국가를 뜯어먹는 놈들이 있어요. 대재벌에서부터. 그냥 차라리 그죠? 돈 나눠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편법, 변칙, 상속과 세금 포탈을 하는데 고작 세금을 0.01% 냈다. 그런데 일반인은 5억 원 이상이면 50%를 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내주면 이재용이가 얼마를 내야 되겠습니까? 7조 5천억을 내야 되는데 고작 16억 원을 낸 겁니다. 이런 건 눈 감고 있어야 되냐? 정부는 범죄를 외면하고 언론은 침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돈나라입니다. 그리고 재벌 총수, 최고 재벌의 총수가 그 황제이고 이런 삼성과 이재용을 누가 제압할 수 있을까?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천하의 노무현도 삼성한테는 항복선을 했습니다. 100기를 들었습니다. 그 100기를 드는 과정을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돈나라 황제 이재용은 대한민국과 법 위에 군림하는데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누가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누가 삼성의 반헌법적인 문호조 신화,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도 노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쪽쪽 잘라내버리니까. 만든 쪽쪽. 이런 문호조 신화를 누가 깨부술 수 있을까? 그래서 삼성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기업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누가 삼성전자의 백혈병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 이런 살인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 사실은요, 이게 살인이거든요. 뻔히 아는, 얼마 지나면 백혈병에 걸리고 죽는다는 걸 너무나 뻔히 아는 살인 행위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당사자들하고 극소수로 빼놔놓고는. 어떻게 보면요, 세월호보다도 더한 참극입니다. 그래서 누가 삼성과 이재용을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의 과제다. 촛불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촛불의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 재벌을 해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이재명이 있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저한테 대한 어떤 을 하든지 어떤 협박을 하더라도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여기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삼성에게, 재벌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선전포고의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12월 3일 날 촛불혁명 핵심 과제를 제시합니다. 뭡니까? 이 빵집에서 빵 먹고 있는데 밑에서 그 사람들이 촛불 시민들이 내려오라고 불러내가지고 즉석 강연한 거 있죠.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촛불의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촛불의 핵심 과제, 촛불혁명의 핵심 과제로 재벌 해체와 노동권 강화를 제시합니다. 그때 이후에 이것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주제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게 주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전 촛불 집회에서 아까 본 전번 시간에 봤던 전번 강의 때 봤던 그 사진 있죠? 그때 이제 가자 민주공화국으로 이 현수막이 걸린 그 사진입니다. 그때 선전포고를 합니다. 아예. 이날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모두가 진정 자유로운 나라를 마음껏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박정희가 만든 재벌이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 이게 핵심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이건희의 지위를 상속한 이재용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이때 이재명 구속을 처음으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벌 체제를 해체하고 특정 소수 기득권의 돈벌이에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재벌 해체를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일종의 이재용 삼성에 대한 삼성 재벌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정치인 중에 재벌한테 선전포고하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이때. 그리고는 이제 재벌 해체하고 공정경제로 가자고 하면서 이 노정을 그 길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건요, 자기 말로 소년공으로 노동했던 그러면서 장애를 당하고 월급을 떼어보고 이 뼈저린 경험이 없으면은 이런 주장이 육성으로 나오기 정말 어려워요. 그 아픔을 겪어봤던 사람이고 그 자기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으로 자기의 아픔을 일반화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이런 주장이 안 나와요. 이런 소년공에서 변호사가 됐다 할 것 같으면 그죠? 99.99%는요, 자기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재벌에 어떻게 하면 줄을 잡을까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이재명의 특별한 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기득권자와 싸워야 된다. 근데 그 기득권의 핵은 재벌이다. 그 중에서도 삼성이다. 그래서 삼성과 싸워서 이길 사람, 기득권과 목숨 걸고 싸워 이길 사람은 자기다. 그 주장하면서 법 위에 서 있는 삼성 족벌 체제를 해체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범죄 수익은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한 번도 이런 발상을 안 했죠. 이거 이미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1970년대, 미국에서도 리코법이 70년대에 나와가지고 대성공을 거둡니다.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있는 거는 그런 이 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일재산환수법처럼 부당재산을 환수하는 그것은 소급 입법을 해도 된다고 헌법에서 헌재에서 판결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불법으로 모은 재산은 리코법, 조직범죄를 해서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법입니다. 리코법을 만들어가지고 불법 재산을 환수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혁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96%의 사나이거든요. 자기가 한 말에 96%를 지킨다는 사람입니다. 100% 다 지키긴 뭐 더 좋겠지만은 96%도 거의 다 지키는 거죠. 그래서 딴 거는 뭐 지금 이런저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거는 재벌 해체니까 재벌 해체가 안 되면 딴 거 다 무의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재벌 해체를 해야 경제민주화도 가능하고 민주공화국도 가능하고 대한민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벌 해체하고 대기업의 특혜는 이제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 뭐 노동권 강화 이런 거는 지금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리코법을 만들어 가지고 박정희가 갈취한 재산 어마어마하죠.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MBC, 영남대학교, 부산일보 이거 다 회수해야 됩니다. 최순실 불법 재산도 몰수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벌의 불법 재산도 몰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그죠? 진실과 정의의 바탕에 서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요, 부패와 불법 이익은 1년만 제대로 하면요 거의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막을 수 있어요. 이건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주장해오던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욕심이 뭡니까? 돈 욕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돈 뺏기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돈을, 그죠? 지가 먹은 거에 10배를 기워내도록 하면은요, 이거, 그죠? 1년도 안 가요. 석 달 만에 부정부패 싹 단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회사 돈을 횡령했다. 10억 원을 무기한으로 징수한다. 자손들까지 징수한다. 누가 하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왜? 이 사람들이 돈 욕심인데, 그죠? 돈 욕심은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부 고발자를 한테 보상을 해주면 돼요. 내부 고발자를 그냥 고발하면은, 고발하고 나서 인생이 조지는 그런 방식으로 방치하면 안 되고, 내부 고발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고발했을 때는, 고발하고 한 사회 정의를 실현했을 때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공로를 세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 보상을 해주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10배 환수한 거 있죠. 그죠? 예를 들면 1억 부정 저지른 사람한테 10억을 거뒀다. 받았다. 그러면 5억을 내부 고발자한테 줘야 돼요. 국가가 우선 줘야 돼요. 그 다음 나중에 구상권 해도 돼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신변을 보정하기 위해서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마음 놓고 신나게 내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요, 석 달 만에 한국의 부정부패는 완벽하게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죠? 금품살포 향응 말만 단속한다 그러고 제대로 안 했거든요. 예? 근데요, 50배 환수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만 원어치, 만 원을 받으면은 50만 원을 물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몇 군데 해버렸죠. 그죠? 그 지금 금품살포고죠. 싹 갚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국의 교통 범칙이요.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근데 카파라치를 딱 만들어버리니까 한 6개월 만에 교통질서가 싹 잡혀버렸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면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재명이 기본소득제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직 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고, 기본소득제는 복지가 일정하게 실현되고 난 다음에, 보장되고 난 다음에, 복지체제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그 말도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또 문제도 있거든요. 중간 낭비가 엄청 많아요. 실제로 복지 혜택이, 그죠? 복지 예산에 비해서 반도 안 미쳐요, 실제로. 그 중간 비용이, 중간에서 띠망남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직접 돈으로 줘보는 게 가장 확실하게 중간 착취가 없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필요도 없어요. 은행에서 자동 발사를 해버리면 전국의 이 한국 사람들의 주머니에 샥 다 들어가요. 통장으로 샥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기본소득제의 시작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한국 사회에 돈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요, 지금 정신병, 그죠? 지금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한국에, 그죠? 군 입대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반 정도가, 그죠?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 어떤 정신병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정신적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 증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의 주부들의, 그죠? 3분의 1이 우울증 증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한국의 알코올 중독이 세계 수준,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게 다 사회 체제 문제거든요. 이게 왜 나오냐면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돌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돈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그죠? 가장 근본적인 고통입니다. 이걸 외면하고 정신적 고통, 그따위 소리 하는 놈 뺨때기 한 차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그죠? 가장 먼저 제대로 해야 될 일이 돈을 돌리는 건데, 돈을 어떻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있는 데서, 많이 가진 데서 없는 데로 돌려야 되겠죠. 이래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있는데 저것끼리 뺑뺑이 돌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는 방식 중에 가장 유효한 방식이 기본소득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제는요, 지금 곧바로 이게 문제 해결을 하는 정도가 안 되겠지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재벌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재벌 해체고, 자기는 이 재벌 해체에 모든 것을 걸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딴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인식 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요, 대한민국을 틀어지고 있는 그 악은 정치 권력이 아니다. 박근혜도 새누리도 그게 아니다. 진짜 그 악은 정치 권력조차 쥐락펴락하는 경제 권력이다. 소수의 재벌 가문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제2의 박근혜, 제2의 새누리당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 해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재벌 해체에 나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저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확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걸 자기의 행동으로서 보여줍니다. 대통령 출마 선언, 1월 23일 날 출마 선언을 하고 첫 행선지로 삼성전자 피해 노동자 농성장을 으로 정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 반인륜적 악독 재벌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여기에서 이들 주로 여자들인데 이 노동자들에 대하는 태도가 뭐냐 하면요, 사람을
생산 로봇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래서 이 생산 로봇으로 투입해가지고 이것이 용도가 끝나면은 폐기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혈병 걸리면은 용도 폐기하고 이런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공장 작업장은요, 공공연하게 살인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뻔히 알면서도 이건 누가 모르겠어요. 제가 주장하는 걸까요? 이게 2017년 1월 현재 2007년도에 이제 첫 희생자가 나오는데, 황유미란 첫 희생자가 나오는데 10년 사이에 79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는 한 300~400명 발생했어요. 황유미 경우에는 입사 2년 만에 발병을 합니다. 2005년입니다. 2003년 10월에서 2005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뭐냐 하면은 뭘 하느냐? 삼성 범죄 은폐부 역할을 합니다. 자료도 안 내놔요. 삼성하고 짜고. 법원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삼성은 끝없이 돈 장난을 칩니다. 정유라 모녀한테는 430억을 갖다 주면서 자기 공장에서 일하다 죽은 황유미를 죽여놔 놓고는 500만 원을 주고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인간의 탈을 썼다. 그런 얘기 이외에 다른 말이 가능할까요? 이게요, 이건희가 성매매할 때, 1회 성매매할 때 여자 1인당 주는 돈이 500만 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윤리의식을 가진 기업이 한국의 최고 기업입니다. 이런 악덕 재벌을 상징하는 곳,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곳을 제일 먼저 방문합니다. 왜? 두 가지 이유겠죠. 뭐겠습니까? 하나는 어렸을 때의 자기의 고통이 거기 있었죠. 거기 있죠. 그 다음에 정말 이 고통을 넘어서 가지고 재벌을 해체하고 진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면은 이 사람들하고 우선 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방문한 것은 돈나라 황제 이재용에게 공개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벌 해체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1차 관문은 뭘까요? 민주당 경선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떨어져 보면 그만이에요. 재벌은 건재하고
이재용이 황제로 있는 돈나라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재벌을 해체할 수 있는, 또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이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가 됐냐 안 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 경선은 후보 간의 경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 이재명의 대결도 아니다. 이재명이 이재용과 맞붙을 수 있는, 그래서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이재명이 후보가 됐냐 안 됐냐,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재용 대 이재명이 맞붙는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인 앞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